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으면 도식화하면서 읽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는 가끔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문자 그대로 슈퍼문이죠. 슈퍼문.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한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이 뭘까?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현상이라는 게 앞 내용과 연결하면은 슈퍼문 현상이죠. 독서를 할 때 계속 강조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글의 전개 방식,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봐라. 그리고 그 큰 그림 속에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가면서 쭉 읽으시면 되거든요. 슈퍼문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에 대해서 이 글은 설명을 해줄 거야. 그 틀은 머릿속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슈퍼문 현상이라는 게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슈퍼문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를 바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일단 타원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첫 번째 문단에서 슈퍼문 현상이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타원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이거 바탕으로 슈퍼문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어떤 기술의 구조나 물질의 구조를 설명을 해주잖아. 그거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으면 도식화하면서 읽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타원이라는 것은 초점이 두 개구나. 이제 이런 도형인 거죠. 그리고 이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지더라. 공식 내지 비례관계가 나왔을 때 정리라도 잘 해두셔야 돼요. 선지로 나왔을 때 내가 빠르게 찾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라도 잘 해줘야 돼, 이렇게. 근데 더 나아가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독해력이라는 거를 기르려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생각하면서 납득하는 연습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타원이 두 개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 도형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초점이 점점 가까워지면은 사실 원이나 다름 없어지는 거죠. 두 초점이 가까우면 원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동그래지는 거야. 그리고 6번 문장.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지름을 장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장축이라는 게 얘죠, 얘.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 길이로 나눈 값을 20율이라고 한다. 두 초점 사이가 짧아질수록 장축 길이로 나눈 값이 20율이 점점 작아질 거거든.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제 20율이라는 거는 작아진다. 20율이 작은 타원은, 두 초점 사이가 가까운 타원은 원 모양에 가까운 거죠. 20율이 작을수록 더 동그란 타원인 거지. 이번 선지에 대해서 먼저 해설을 하면은 달 공전 궤도가 지구 공전 궤도보다 원 모양에 더 가깝다. 사실 이런 설명이 지문에 나온 바가 없죠. 두 개의 공식을 연결해가지고 20율이 작을수록 원 모양에 가깝구나라는 거를 알아서 연결해서 도출을 해야 돼. 지문에 나오는 거는 지구 공전 궤도가 더 원 모양에 가깝다는 설명이 아니라 지구 공전 궤도의 20율이 더 작다는 정보만 있어요. 뭐 지구 공전 궤도가 0.017이고 달 공전 궤도가 0.055라고 하거든요. 지구 공전 궤도의 20율이 더 작은 거지. 그래서 지구의 공전 궤도가 더 원 모양에 가깝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번에 2번 선지를 고르셨어야 합니다. 이제 슈퍼문 이야기로 돌아왔거든요.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20율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이 타원의 하나의 초점이 지구야. 그리고 달은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돌아. 지구를 하나의 초점으로 해서 타원 궤도를 돕니다. 이 궤도의 장축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이 원지점이고 가장 가까운 지점이 근지점이다. 원지점이라는 거는 아마 멀 원자를 썼겠죠. 근지점이라는 거는 가까울 근자를 썼겠지. 용어 자체의 뜻을 직관적으로 담아서 가야 정보 처리가 빨라지고 다 찾아서 읽고 있으면 너무 시간 오래 걸려. 여기 왔을 때가 근지점에 왔을 때겠다. 그리고 가장 멀리 있을 때가 원지점이겠다. 그리고 지구에서 보름달은 29.5일 주기로 태양, 지구, 달 순서로 세 천체가 배열될 때 볼 수 있는데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 내가 이거 왜 표시하느냐?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읽었던 슈퍼문 현상이 어떨 때 관측될까의 직접적인 답변이기 때문이지. 달은 지구를 공전 궤도를 타원으로 돌잖아요. 근지점에 와 있을 때, 즉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할 때 크게 보인단 말이야. 어떤 물체가 가까이에 있을 때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당연한 거야. 이 글의 전개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1문단에서 슈퍼문 현상의 발생 까닭을 잘 이해하려면은 일단 달이 타원 궤도로 공전을 하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어. 진짜 문과는 달이 지구를 이렇게 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달이 지구를 공전을 하는데 그냥 원궤도로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설명을 이해를 못해. 달의 크기는 당연히 항상 일정하지만 달이 지구에 가까이 올 때가 있고 멀리 올 때가 있다. 가까이 있을 때 크게 보이는 거다. 이렇게 바로 설명하잖아?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달이 지구에 가까이 올 때가 있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타원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가까이 올 때가 있고 멀리 올 때가 있다는 게 바로 납득이 되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왔을 때가 슈퍼문 현상인 거고, 슈퍼문은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14% 정도 크게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름달이 가장 작게 보일 때는 어느 지점에 와 있을 때일까? 그죠? 원지점에 있을 때 달은 가장 작게 보일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구에서 보는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름은 항상 일정하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의 지름은 달라질 수 있다. 지구에서 보는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걸 각지름이라고 하는데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지는 거다. 달과 태양의 각지름이 각각 0.5도래. 태양의 실제 지름이 훨씬 더 크겠지만 실제 천체의 크기는 지구에서 봤을 때의 각지름, 겉으로 보는 지름은 둘이 비슷하다. 3문단에서 슈퍼문 얘기는 한번 완결이 되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지구공전궤에서도 이런 일이 나타난다. 이 보라는 보도사가 있잖아. 얘는 휴가의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들은 달의 공전궤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지구 역시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로 공전을 하고 있으므로 궤도상 지구 위치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가 다르다. 그래서 지구 공전궤도에서도 똑같아요. 이렇게 두 개의 초점이 있고 한 초점이 태양이야. 지구는 태양을 타원궤도로 공전을 하더라는 거죠. 따라서 공전을 할 때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가 달라.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공전궤도 장축상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이랑 가장 가까운 지점이 있는데 원일점, 근일점이에요. 얘도 뭘 원자겠지. 일은 해 일자일 거고 가까울 근자에 해 일자겠죠. 가장 가까이 왔을 때가 근일점에 온 거고 가장 멀리 갔을 때가 지금 원일점에 온 거구나. 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다 보면 겪게 되는 현상이 뭐냐? 일식이라는 거야. 새 천체가 태양, 달, 지구 순서로 늘어서고 달이 태양을 가리는 위치에 올 때 일식이 일어나는데 케이스가 두 개잖아. 첫 번째는 달이 근지점에 왔을 때고 두 번째는 달이 원지점에 위치했을 때라고 나오거든? 일식이 두 종류가 있지. 달이 태양을 완전하게 가려버리는 개기일식이 있고 달이 태양을 완전하게 못 가려가지고 빛나는 고리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금색의 환이 고리란 뜻이니까 빛나는 고리가 나타나는 금환일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달이 근지점에 와 있을 때 지구에서 제일 크게 보이니까 이때가 태양을 다 가릴 때겠다. 그리고 달이 원지점에 있으면은 달이 작게 보일 테니까 태양을 다 못 가리겠다. 태양이 금색 고리처럼 보이는 금환일식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에 지구를 공전하는 궤도든 지구에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든 이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이 바뀔 수가 있대요. 이러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영향을 받아서 미세하게 변할 수 있어. 현재는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이 0.017인데 이심률이라는 게 변해요.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때 공전궤도의 이심률이 현재보다 작아지면 근일점은 더 멀어지고 원일점은 더 가까워진다. 다른 조건 고려하지 않을 때 이심률이 더 커지면 반대 현상이에요.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현재의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심률이 작아진다는 거는 원에 가까워지는 거죠. 두 개의 초점이 엄청 가깝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 중에 한 초점이 태양이니까 근일점은 이 가장 가까운 때의 거리는 오히려 조금 멀어집니다. 원일점은 가장 멀 때인데 이 멀 때의 거리는 조금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심률이 커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봐. 초점 사이가 되게 멀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심률이 많이 커지면은 타원 궤도가 많이 찌그러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타원은 두 초점 사이가 먼 도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초점이 이런 식인 거야. 그럼 이 중에 하나가 태양이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공전을 하게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근일점에서의 거리는 되게 짧아져. 반면에 이제 원일점에 갔을 때 태양에서 가장 먼 거리는 엄청나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심률이 작아진다는 건 궤도가 동그래지는 거니까 이제 근일점이나 원일점이나 비슷비슷해질 거고 이심률이 커진다는 거는 타원이 엄청 찌그러지는 거니까 근일점과 원지점 거리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게 되겠구나. 그래서 짧은 건 극단적으로 더 짧아지고 먼 건 극단적으로 더 길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번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